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오늘은 그 파워 측정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골프 스윙을 할 때 파워는 이제 지면으로부터 얻는다.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파워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다리, 하체, 골반 이렇게 파워가 전달이 돼서 상체, 마지막으로 클럽 이렇게 헤드를 통해서 속도를 내서 휘두릅니다. 그렇게 해서 공을 칩니다. 이런 운동학적 순서에 의해서 클럽을 휘두른다는 사실은 이제 틀림없는 진실이긴 합니다만, 그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파워를 신체 어느 부위에 축적을 해서 그 파워를 좀 더 강력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효율성을 이제 크게 높인 사람은 스윙을 잘 하는 것이고, 또 그 효율성이 낮은 사람은 그 스윙의 품질이 낮은, 그러니까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면 반력에 대해서는 이제 논외로 하고, 지면 반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워를 우리 이제 신체 부위에 전달을 시켜서 파워를 어딘가 축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축적을 해서 제때 잘 풀어내서 공을 치는 것이 어떻게 잘 치는가 하는 그 스윙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좀 더 골프 스윙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까? 우리는 이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좀 더 스윙을 잘 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스윙 원리를 얘기할 때 오늘은 그 호모 켈리의 더 골핑 머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TGM이라고 이니셜을 따서 이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켈리 호모의 파워 축전지, 파워 어큐뮬레이터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파워 축전기는 골프 스윙을 잘 하기 위해서 파워를 잘 축적했다가 어떻게 축적을 할 것인가, 그 행동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공을 강력하게 잘 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워를 잘 모았다가 제때 공을 강력하게 잘 그 방출을 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켈리는 우리 인체는 파워 축전기를 4개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자기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2가지 스타일로 스윙을 이제 분류를 하자면, 스윙어 스타일이 있고 공을 강하게 내려치는 이제 히터 스타일이 이제 있습니다만, 이 스타일에 따라서 4가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3개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4가지 파워 축전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전기입니다. 첫 번째 축전기는 오른팔을 접었다 펴면서 파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을 접을 때 파워를 축적을 했다가 공을 칠 때 오른팔을 펴면서 파워를 방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팔을 굽혀서 파워를 모았다가 펴면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90도 각도로 오른팔을 접으면 파워가 축적이 됩니다. 임팩트 순간에는 좀 이제 덜 핍니다만, 완전히 피는 건 아니지만 공을 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오른팔을 펴는 것이 최대로 힘을 이제 크게 쓰는 것입니다. 이때 그 힘을 좀 더 강력하게 쓰기 위해서는 권투 선수가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강력하게 그 펀치를 날려서 이제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오른 손바닥 밑부분으로 쳐라. 그러니까 팜, 힐, 스트라이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오른 손목을 구부려서 오른 손바닥 밑부분으로 치면 강력하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투 선수가 타격을 하듯이 공을 강하게 쳐라. 그러면 더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그 동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바닥 아래 부분입니다. 이렇게 손목을 구부려서 상대방을 타격을 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손목을 구부려서 손바닥 아래 부분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하게 파워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e're striking low or to the side, the fingers will be pointing in those directions. For example, striking low, fingers pointing down, and striking to the side, fingers pointing to either direction. The reason we use a palm heel strike is that it takes that wrist action right out of that. If you're throwing a punch with the fist, you've got a lot of wrist action here. The problem with that is if you hit something really solid, it's very easy for you to break your wrist. 손목을 이렇게 펴서 치면 손목이 구부러면서 파워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손바닥 바닥 쪽 밑쪽으로 이렇게 치면 이 팔뚝이 그대로 파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파워를 전달시켜서 상대방을 쉽게 이제 KO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팔을 펴가면서 손바닥 밑부분으로 공을 강력하게 치는 동작은 스윙거 스타일보다는 이제 히터 스타일에 더 적합하다, 또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전기는 왼손목 코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킹을 해야 할 때 파워를 모아서 파워를 축적을 시켰다가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코킹이 됩니다. 왼손 손목이 이렇게 코킹이 됩니다. 어드레스 때는 이렇게 했다가 백스윙 탑에서는 이렇게 손목이 구부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칠 때는 이제 이렇게 코킹이 풀어지면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어드레스에서 만든 이제 1번 첫 번째 백스윙 코킹 손목 자세가 백스윙 탑에서는 이렇게 코킹을 완전히 한 다음에 공을 칠 때는 이 코킹이 이제 풀면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어드레스와 똑같이 이 손목 자세를 이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채가 이제 빨리 휘둘러지는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 코킹을 해서 파워를 축적을 해서 이제 코킹을 풀면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드레스 때 원래의 코킹을 유지하고 임팩트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손목이 펴져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윙 플레인이 어드레스 때 플레인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타이거 우즈 스윙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손목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을 쳐내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일종의 그 먼지털이를 하듯이 이렇게 스냅핑을 하는 그런 동작과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축전기입니다. 세 번째 축전기는 왼팔의 로테이션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왼팔 하박을 목표 쪽으로 외전을 시키면서 파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손목을 왼손 팔뚝을 비틀어서 파워를 축적을 했다가 공을 치러 들어갈 때는 문을 열었다 닫는 것처럼 왼 팔뚝을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어드레스 때 뉴트럴 그립을 한 경우에는 왼 손등이 이제 공을 칠 때 목표하고 직각이 될 것입니다. 백스윙을 하면서 왼팔 하박 바깥 근육을 사용해서 왼팔 하박이 내전시켜서 백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는 왼팔의 바깥 근육을 사용해서 내전시켜서 백스윙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백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잔뜩 비틀어진 왼팔 토크를 강력한 파워로 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는 임팩트를 맞이하면서 다시 반대로 비틀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외전을 목표 쪽으로 비틀면서 왼 손등이 이제 직각이 되도록 되돌아와서 파워를 방출해내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 팔뚝을 비트는 것 자체도 이 파워를 축적했다가 풀어내는 그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주말 골퍼들은 왼손 코킹은 자주 사용을 해서 공을 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왼 팔뚝 회전에 대해서는 좀 무신경한 편입니다. 무시를 한다든가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스윙하는 경향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켈리는 이제 지적을 하기는 왼 팔뚝을 비트는 것이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노먼은 오른 팔뚝 비트는 것에, 그러니까 오른 팔뚝의 외전에 공을 치러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트는, 반대로 비틀어내는 오른 팔뚝의 외전의 중요성, 파워를 노먼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 켈리는 오른 팔뚝의 외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왼팔 하박을 회전시키면서 임팩트를 해야 한다. 이런 그 이론을 설명하면서 켈리는 플라잉 웨지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플라잉 웨지를 간단히 설명을 한번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플라잉 웨지 이념은 진실의 순간,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공을 치는 순간에는 왼팔과 이 샤프트가 이루는 이 노란 이 앵글 자체가 어드레스 스윙 플레인, 어드레스를 했을 때 가장 가깝게 이 각도를 유지해서 공을 치는 것이 좋다. 또 오른팔도 공을 칠 때 오른손이 헤드보다 앞서 가도록 오른팔 하박과 이 샤프트가 이렇게 각도를 이루도록 공을 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왼팔의 각도와 오른팔의 각도가 공을 치는 순간에 딱 합치가 되는, 조화롭게 이렇게 만나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임팩트를 하라, 이제 그러는 것이 이 플라잉 웨지 개념의 이제 이론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면 스윙 플레인을 좀 더 정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더 파워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 측정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왼쪽 어깨, 양쪽 어깨와 그 왼팔의 이 겨드랑이 부분의 이 조임을 이용해서 이제 그 공을 파워로 만들어서 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측정기는 사진처럼 왼팔과 양쪽 어깨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어드레스에서 오른쪽과 왼쪽 어깨에서 선을 그리고 왼쪽 팔을 따라 내려간 다른 선을 이제 그리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90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드레스 자세입니다. 어드레스는 양 어깨 라인과 이 왼팔의 각도가 90도, 이 각도가 90도를 이제 만든 다음에 백스윙을 할 때는 이 각도를 45도로 백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팔이 가슴을 가로질러서 45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공을 치러 들어갈 때 어깨 라인과 왼팔뚝을 90도로 만들어서 치는데, 이때 양 겨드랑이 사이에, 그러니까 왼쪽 가슴의 대가슴근과 왼팔 제 끝부분이 이렇게 힘을 강하게 쪼아주는 느낌, 쪼여주는 느낌으로 휘둘러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45도로 백스윙을 해서 파워를 만든 다음에 공을 칠 때는 다시 이 90도로 돌아가서 이제 파워를 만드는 것입니다. 파워를 풀어내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전력 측정기를 장착한 후 가능한 오랫동안 측정기를 붙잡았다 몸을 회전시켜서 공을 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윙거 스타일에 필요한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작은 가슴에서 왼팔을 튕기거나 던지는 동작, 그러니까 스로잉이나 블라스팅 더 레프트 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테이크웨이에서 왼쪽 어깨 턴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가슴이고 왼팔 위쪽 부분이, 이 부분이 커넥션, 그러니까 연결감이 있도록 미리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어드레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드레스를 할 때 왼쪽 위팔과 왼쪽 가슴근 사이를 좀 조여주는 느낌을 가지고 프리셋을 해서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테이크어웨이를 한 다음에 이제 탑에서 다시 공을 칠 때는 어깨 라인과 왼팔이 90도를 만들어서 공을 쳐야지 파워 있게 공을 친다는 것입니다. 45도로 백스윙을 이제 해서 다시 공을 칠 때는 이제 양 어깨 라인과 왼팔 라인을 이제 각도를 90도를 만들어서 쳐야지 강하게 이제 파워를 발산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파워 측정기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나 4개를 다 사용해야 하는지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3개나 4개를 다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통 스윙거 스타일은 이제 첫 번째, 즉 오른팔을 펴면서, 오른 손바닥을 펴면서 강력하게 공을 치는 동작을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첫 번째 오른팔을 펴면서 오른 손바닥 밑으로 치는 그런 스타일은 히터형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윙거 스타일은 이 첫 번째를 제외한 세 개만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네 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역동적입니다. 또 네 개 축전기를 모두 사용할 때 파워를 방출시키는 이제 순서는 4, 1, 2, 3, 2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어깨 라인과 왼 팔뚝의 각도를 45도를 유지를 해서 백스윙을 해서 90도를 만들어서 다시 치는 그 동작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팔을 굽혔다 펴서 치는 거, 그 다음에 왼손목에 코킹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왼 팔뚝을 이제 이렇게 문을 여닫듯이 오른쪽으로 돌려서 백스윙을 해서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서 문을 여닫듯이 이제 임팩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파워를 축적을 했다 방출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올바른 순서입니다. 만약에 세 개만 사용을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윙거 스타일에서는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오른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4, 2, 3 이 순서로 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왼손 코킹을 하기 전에 왼팔 하박을 이렇게 외전시키는 동작을 먼저 하면 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을 잘 하려면 힘을 축적하는 설명했던 네 가지 축전기 그 동작을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팔 찌르기, 그러니까 오른 손바닥 밑부분으로 타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왼손 손목을 코킹한 후에 코킹을 이제 풀면서 치는 것입니다. 못을 박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때 오른 손목은 임팩트 하고 나서 풀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왼 팔뚝을 돌려서 턴하는 동작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왼쪽 팔과 어깨 사이에 직선의 그 사이의 각도를 이용해서 파워를 만들었다가 풀어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스윙어 스타일은 이 축전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윙어 스타일은 이 네 번째 이 축전기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벗을 사용하여서 가슴에서 왼팔을 튕겨내는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하는 편입니다. 누구나 스윙을 잘 하려면 여기서 얘기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축전기를 잘 사용해야 좋습니다. 이걸 건너뛰거나 소홀히 하면 이제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잘 실행을 한다면 세 개만 사용을 해도 뭐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한 개는 생략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4, 2, 1, 3 이 순서대로 스윙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골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 축전기보다 세 번째 축전기를 먼저 방출을 하는 순서를 이제 뒤엉켜서 하는 바람에 공을 이렇게 휙 손목을 감아서 훅을 내는 실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왼손목 코킹을 푸는 동작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왼팔 하박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동작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네 가지 스윙을 할 때 이 축전기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그 이해를 정확히 하면 좀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스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 시청을 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